상황을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월 3일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님,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는 계엄을 방조하고 국회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그런지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 그냥 집에 와서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져 있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진술했고 헌재에서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CCTV,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없었으면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나는 모른다. 나는 계엄 선포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있다고 봤는데,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CCTV 안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전 총리가 저는 오히려 조금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실 요즘에 그 정부기관 같은 데는 아주 보안 시설 외에는 전부 예. CCTV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없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서 헌재 탄핵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갔지만 예. 이른바 정치 재판에서는 그게 넘어가지만 사법 재판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예. 없고, 근데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거의 반년을 텀을 두고 이제 말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본인에게 좀 타격이 큰 타격이 거죠. 크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건 이상민 장관도 구속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가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트리거 같은 거였지만 예.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와 언사를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 선포문을 한덕수 총리에게 줬어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곧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무위원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죠. 하여튼간 뭐 국무위원들이 11명 와가지고 하고선 대통령이 TV 앞에 가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자, 이러면 내란 음모의 그 핵심, 주요 종사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정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조에 넘어서서 사실상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사실상 지금 추경호 전 의원하고 통화한 내용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에 대해서 30분 동안 표결을 막아달라라고 예. 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상민 전 장관도 단순히 막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그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건데 한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방조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 사실을 그동안 부인해 왔었는데 왜 그러면 계엄 선포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왜 시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을까? 만약에 계속 부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이 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본인도 스스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점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서 향후의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예. 조금 가만히 되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좀 막아야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랑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위증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위증은요, 달리 말하면 이건 증거인멸하고도 사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는 증거인멸이 있기 때문에 법관에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증거인멸하고 우려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예.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관이 봤을 때는 죄질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려를 했을 때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탁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내가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 집에 와서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참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국면이군요. 만약에 이분이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잠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는 특검 출발 예상, 못했을 할 것이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버텨왔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렇게 내란 공범으로서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있지 않았냐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사후 문건 서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의 수준을 넘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예. 막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시인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특검은 그렇게 특정을 하고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뭔가 소명을 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때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도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